1998년 가을 충북 청주 씨름부 선수 김도현 군의 실종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도현 군은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체격이 좋았고 지역 씨름 대회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두각을 드러내며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로 꼽혔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그는 청주의 한 실업팀에 입단했습니다. 당시는 IMF 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스포츠팀 운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후원은 줄어들었고 대회 상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도현 군은 씨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전국 무대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가 묵묵히 훈련에 임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사건은 10월 어느 날 밤 합숙소에서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훈련을 마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뒤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개인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준비하던 씨름띠까지. 사라진 건 외투 한 벌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훈련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방을 확인했을 때 이불은 그대로 덮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밤 사이에 홀로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본 시각은 밤 10시 전후 합숙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의 행적은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범죄 가능성을 낮게 보았습니다. 씨름 선수 체격의 청년이 외부인에게 쉽게 제압당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출 혹은 개인적 고민으로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 그 가설이 우선시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현 군은 합숙 생활에 성실했고 대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출을 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것이 가족의 주장. 처음 이틀 동안 수색은 더딘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합숙소 주변을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인근 하천, 그리고 뒷산은 며칠이 지나서야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단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사건 발생 이틀째 저녁 지역지에 짤막하게 기사를 냈습니다. 씨름부 선수 합숙소서 연락 두절. 사건은 단신 처리됐습니다. 전국적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포장마차 인근 뒷골목에서 씨름 띠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부분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실품으로 보기 어려운 흔적, 싸움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김도현 군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며칠 뒤 인근 하천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김도현 군이 사라진 지 며칠 뒤 인근 하천에서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는 지역에서 악명 높던 인물이었습니다. 포장마차마다 드나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깡패 박만식. 그리고 그는 김도현 군과 자주 시비를 붙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은 두 길 아래 얕은 물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익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 곳곳에는 싸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에는 방어 흔적처럼 보이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도현 군이 박만식의 무리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추측이 퍼져나갔습니다. 혹시 도현 군이 박만식과 싸우다 그를 숨지게 한 뒤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닐까. 박만식의 동료들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김도현이 한 짓이다. 우리가
아무리 깡패라 해도 일반인에게 쉽게 당하지는 않는다. 상대가 씨름 선수였으니까 이길 수 없었던 거다. 그들의 목소리는 굳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깡패들의 말은 신빙성을 100%로 볼 수 없다. 경찰은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도현 군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사람들의 시선은 갈라졌습니다. 증언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도현이는 다혈질이었다. 훈련 중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다른 동료는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건 승부욕일 뿐이다. 화끈했지만 남을 해칠 사람은 아니었다. 마을 주민의 기억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박만식이랑 붙을 때는 늘 먼저 맞섰다. 또 다른 주민은 달리 기억했습니다. 도현 군은 늘 말리던 쪽이었다. 싸움은 박만식이 먼저 걸었다. 가족의 시선은 또 달랐습니다. 도현이는 억울할 때만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시비를 건 적은 없었다. 서로 다른 말들이 겹쳐지면서 사건은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끌려 들어간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확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름부 선수 실종, 시비 붙던 박만식 변사체 발견. 이런 제목이 지역 일간지를 장식했습니다. 곧 전국 방송도 뒤늦게 주목했습니다. 씨름 선수, 깡패, 실종과 변사. 자극적인 키워드가 얽힌 사건. 대중은 빠르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깊은 수색이나 광범위한 수사보다는 표면적 정황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서가 사건의 방향을 바꿔놓게 됩니다. 박만식의 시신이 발견된 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김도현 군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합숙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김도현 군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인물은 중년 남성으로 보였고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씨름부 관계자도 포장마차 주변에 드나들던 깡패들도 아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도현 군은 그 남성과 짧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기다린 사람을 만난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디론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CCTV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그 정류장 주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건 목격자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주변을 탐문했지만 남성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합숙소를 오가던 누군가인지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인지 어느 쪽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목격담은 의심을 또다시 갈라놓았습니다. 깡패들과의 충돌에만 무게를 두던 흐름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낯선 제3자가 있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경찰은 또 다른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김도현 군의 마지막 발자취로 추정되는 흔적이 하천 둑길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흙바닥에 남겨진 발자국, 운동화 자국으로 보였고 크기는 그의 발과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발자국이 중간에서 사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둑길을 따라가던 흔적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곳은 작은 시멘트 도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차량에 오른 것인지 누군가 그를 태운 것인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동선을 추적했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검문소도 드물었고
도로 위 CCTV도 거의 없었습니다. 흔적은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깡패들의 보복인가? 김도현 군의 우발적 폭행 후 도피인가? 아니면 제3자의 개입인가? 모든 가능성이 공존했지만 어느 것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종 닷새째, 언론은 더 크게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씨름부 선수 실종, 하천에선 깡패 시신까지. 자극적인 제목이 전국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건은 전국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느렸습니다. 합숙소 주변 수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목격자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째, 또 다른 의문스러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김도현 군이 실종되기 며칠 전 부모가 운영하던 포장마차에 낯선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박만식 일행과는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술자리를 벌인 뒤 도현 군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곧 크게 될 선수라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그 말을 들었다는 주민의 증언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도현 군의 가족은 그 기억을 뚜렷하게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낯선 이들의 정체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깡패 박만식의 죽음, 김도현 군의 실종, 정체불명의 제3자. 모든 조각은 흩어져 있었고 서로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또 한 번의 결정적 단서를 놓치게 됩니다. 김도현 군이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범죄 가능성을 낮게 본 뒤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합숙소 내부 확인, 주변 탐문, 형식적인 수색,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하천에서 박만식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포장마차를 지키며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합숙소 근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언론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다루던 사건이 점차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씨름부 선수 실종, 깡패 변사와 연결되나. 하루가 지날수록 수사 지연, 경찰 책임론 제기. 이런 제목이 지면을 채웠습니다. 방송은 연일 현장을 비추었습니다. 포장마차 간판, 하천 둑길, 합숙소 건물. 카메라에 잡힌 장면은 같은 곳을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문은 커졌습니다. 도현 군이 깡패를 해치고 도피했다는 말, 도현 군이 조직에 납치돼 감춰졌다는 말, 심지어 자발적으로 다른 삶을 택했다는 추측까지. 사실과 추측이 뒤섞였습니다. 진실은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4일째, 새로운 단서가 드러납니다. 합숙소에서 약 20km 떨어진 시골길. 그곳에서 도현 군의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흙에 젖어 있었고 낡은 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에는 혈흔도 뚜렷한 손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운동화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하천 변사 사건과도 포장마차와도 관련 없는 외진 곳. 평소 도현 군이 갈 이유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것인지, 아니면 도현 군이 직접 그곳을 지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차량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한 짝, 그것이 사건의 방향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운동화 한 짝의 발견은 사건의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운동화는 의도적으로 버려진 것이라고. 도현 군이 실종된 뒤 누군가 흔적을 남기려 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달리 보았습니다. 도현 군이 스스로 그곳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도피 중이었을 가능성, 도망치던 중 신발이 벗겨졌을 가능성, 가설은 갈라졌습니다. 증거는 단 하나, 흙에 젖은 운동화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운동화가 발견된 곳에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신발만으로는 도현 군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이 많았습니다. 씨름 선수가 깡패들에게 당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박만식의 시신이 발견된 뒤부터는 달랐습니다. 혹시 도현 군이 해친 것이 아닐까? 그런 의혹이 퍼졌습니다. 운동화 발견 이후 그 시선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뒤 도주한 것일 수 있다. 추측이 덧붙여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자극적이었을 뿐 새로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 영상,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운동화를 국과수에 본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 없음. 혈흔도 섬유 조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현 군의 신발이라는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수사는 더디게 흘렀습니다. 시간만이 지나갔습니다. 사건 발생 20일째. 도현 군의 흔적은 그 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한 짝 이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골길에서 발견된 운동화 한 짝.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유실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밀 감정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끈, 매듭 부분에서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그 지문은 김도현 군의 것도 박만식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조 끝에 밝혀진 이름은 최문호. 포장마차에서 박만식과 함께 행패를 부리던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두 사람을 늘 함께 보아왔습니다. 지문은 분명했습니다. 운동화와 최문호 사이의 연결, 도현 군의 실종에 또 다른 그림자가 얽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신중했습니다. 지문은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놓여 있던 장소, 발견된 시점, 그리고 행방불명된 도현 군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단정짓기에는 모순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길가에 드러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눈에 띄도록 두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서가 남겨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흔적을 조작한 것인지 판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운동화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로 최문호를 향한 시선이 강해졌습니다. 박만식의 죽음과 도현 군의 실종, 그리고 운동화에서 나온 지문. 모든 사건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운동화는 하천과 다른 방향에서 발견된 것인가? 왜 신발은 한 짝뿐이었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현 군은 어디에 있는가? 지문은 사건을 푸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깊은 미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운동화에서 최문호의 지문이 검출된 뒤 수사는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주요 참고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 사건 당일의 동선, 모든 것을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문호의 행적은 사건 당일 일부 구간에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인물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운동화에서 검출된 지문, 최문호 지목, 깡패 연루설 급부상. 이런 제목이 연일 지면을 채웠습니다. 방송은 사건을 더 자극적으로 다뤘습니다. 도현군의 사진, 박만식의 시신이 발견된 하천, 지문이 나온 운동화. 화면은 반복됐습니다. 사건은 점점 흥미 위주의 보도로 소비됐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분열됐습니다. 한쪽은 확신했습니다. 운동화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도현군의 실종은 깡패들의 보복과 연결돼 있으며 그 과정에서 최문호가 중심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쪽은 의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문 하나로 모든 것을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운동화가 발견된 위치, 시점, 그리고 한 짝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 모두가 의도적인 조작을 의심케 했습니다. 가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현 군이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운동화의 의미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지역 사회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포장마차 상인들은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밤거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입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지문이 보여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문만으로는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의 죽음, 도현군의 실종, 최문호의 그림자, 모든 것이 겹쳐 있었지만 완전한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풀린 듯 보이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운동화에서 지문이 검출된 직후 최문호는 경찰에 긴급 소환됐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운동화의 끈에서 나온 지문,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강하게 의심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유력 용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건은 마치 곧 해결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예상과 달리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화가 발견된 지점은 하천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박만식의 사망 현장과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문호가 왜 그 신발에 손을 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여러 공백이 있었지만 일부 알리바이는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진술, 술집 계산 내역, 그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 흔들리는 부분은 있었으나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는 지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살인이나 실종에 직접 관여했다는 결론에 이르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최문호는 석방됐습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운동화가 드러낸 지문은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미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중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잡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다시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가족은 지쳐갔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실마리는 사라졌습니다. 도현 군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문호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혐의는 벗었지만 의혹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풀린 듯 보였으나 결국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문호가 석방된 뒤 사건은 다시 막다른 길에 놓였습니다. 운동화에서 지문이 발견되며 모든 것이 풀릴 듯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멈췄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의 말은 서로 엇갈렸고 현장에서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실망과 혼란을 보도했습니다. 지문 발견에도 풀려난 용의자, 수사, 다시 미궁으로. 처음에는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제는 답답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건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은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밤거리를 지나는 발걸음은 줄어들었고 상인들은 눈치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현 군 자신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만식이 숨진 채 발견됐고 최문호가 지목됐다가 풀려난 지금 남은 의혹은 결국 도현 군에게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피해자인데 세상은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가족의 말보다 단서의 부족함에 더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문호 석방 이후 수사팀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도현 군의 행적은 실종된 순간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풀릴 듯하다가도 다시 깊은 안개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현 군을 둘러싼 의혹은 더 짙어져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김도현 군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고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점점 다른 사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관심이 몰렸지만